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뒷 글자 3번 반복하고 투쟁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서해대 개혁이다. 고공농성 문제 해결하라. 예, 그리고 사업장 요구도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니토덴코는 고용을 승계하라. 세종호텔은 정리해고 처리하라. 한화는 약속을 지켜라. 예, 좋습니다. 이제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파면 이제는 사회대 개혁의 시간. 고공농성장 세계사업장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58일 한국옵티컬 하이테크 박정희 소현숙이 고공에서 외롭게 견뎌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56일 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이 도로 위 지하차도 차산시설 위에서 투쟁해야 했던 시간입니다. 26일 30m 철탑 위에서 허리도 펴지 못한 채 약속을 지키라 요구하고 있는 김영수 지회장이 버텨야 했던 시간입니다. 이 숫자를 어디까지 더 늘려야 합니까? 이 숫자가 하루하루 늘어가는 것은 사회대 개혁의 그 시작이 지체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파면 이후에 새롭게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세상이 하루하루 지체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 준비했습니다.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 지회, 한국옵티컬 하이테크 지회, 세종호텔 지부 공동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맡고 있는 이청우입니다. 예, 첫 번째 발언은 고공농성 당사자를 대표해서 한국옵티컬 하이테크 지회 박정혜 수석 부지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긴 고통의 시간을 지키고 있는 박정혜 동지에게 뜨거운 응원을 보내면서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옵티컬 하이테크 수석 부지회장 박정혜입니다. 주제 구미 불탄 공장 옥상 세종호텔 앞 지하차도 차단시설 위 하나본사 앞 30m 높이 CCTV 철탑에 노동자가 있습니다. 윤석열은 파면되었지만 노동자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오른 고공농성은 어느덧 458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쳐있지만 이대로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그건 니토덴코가 바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니토덴코는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없습니다. 모든 잘못은 노동자가 하고 있고 니토덴코는 한국 법대로 하고 있기에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지자체에서 50년간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받고 법인세, 원재료, 관세, 면제 등 각종 특혜를 받고 공장을 청산하고 나갈 때는 지자체는 이를 제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일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그렇게 어려운 요구입니까?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것이 공장에서 그 긴 세월을 일한 노동자의 고용을 거부하고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리립니까? 고용만 했다면 우리는 고공에 오르지 않았을 것이고 가족과 떨어져 이 긴 시간을 괴로워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세종호텔, 거통고 노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은 파면되었고 이제 사회 대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이렇게 고공에 올라 있습니다. 사회 대개혁을 말은 좋지만 고공에 올라와 있는 노동자의 요구를 외면하는 사회 대개혁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458일, 56일, 26일 뿐입니까? 세종호텔 노동자들은 일하던 호텔 앞에서 3년의 뒷바닥에 있습니다. 고통고는 470억 손해배상에 하나의 약속을 지키라고 밥을 굶고 고공에 올라가 있습니다. 고공에 오른 박정혜, 소현수, 고진수, 김영수 4명의 노동자가 고공에서 외칩니다. 그저 일하게 해달라, 차별하지 말라,
노동자 일할 권리 보장하라. 우리는 쓰다 버리는 소모품이 아니다. 노동법 전면 개정하라. 이것이 우리의 요구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오른 공공농성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권이 사회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더 이상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고민하는 시간이 없길 바랍니다. 그것이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고 그것이 사회 대개혁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제. 예, 박정혜 동지가 고공농성 오른 4명의 동지들을 대표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 문제 해결 없이 사회 대개혁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음 발언은 땅에서 고공농성 동지들을 지키며 우리의 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하고 계신 당사자 동지 발언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강인석 부재회장 동지 발언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착잡한 심정입니다. 파면은 되었지만 아직까지 우리 마음속에 파면은 아직까지 멀은 것 같습니다. 늘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교통부 조선하청지회는 하나올 시연의 헌법유린과 노동탈화에 맞서 오늘까지 148일째, 하나본사 앞에서 93일째 고공농성 26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24년 임단협 체결 투쟁으로 보이지만 본질은 하나오션 악질 기업과의 전쟁이고 진짜 사장과의 한판 대결입니다. 단 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하청 노동자의 생지옥 탈출을 위한 몸부림입니다. 22년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의 절규는 현대판 노예의 숙명을 거부하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겠다는 인간 선언이자 노조법 개정의 파탄 선언이었습니다. 저임금 장시급 노동, 초고위험 노동, 다단계 착취구조, 이주 노동자 학대 등 비정규직 노동의 종합백화점인 조선소를 바꾸보려고 하는 목숨 던진 투쟁이었습니다. 그러나 22년의 파업은 더 악랄하고 교활해졌습니다. 악질 매판자본인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내란범 윤석열과 명태균의 국정농단은 대우조선을 하나그룹의 특혜까지 주면서 고철값만 받고 팔아넘겼습니다. 넘어가자마자 하나는 얼굴에는 미소를 지었지만 가슴에는 칼을 품고 노동조합 분열 파괴 공작에 나섰습니다. 하나오션에 있는 모든 노동조합을 분열시키고 쪼개기 하고 소멸시켜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수와 교섭 과정에서 했던 대국민 약속, 하나오션 내 노동자들과 했던 모든 약속은 새빨간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적반하장으로 언제 그러냐는 듯이 임금 통제, 노동 통제, 시간 통제로 현장을 하나 독재 공화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은 하나오션 안에서는 휴지 조각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나오션은 법과 사용자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성은 요술방망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요구도 사용자성만 있으면 모든 게 무시되고 회피되고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이 방망이로 한쪽에서는 배가 터지고 있고 다른 한쪽은 배가 등에 붙어 있습니다. 초호황 주가 상승 수천의 영업이익을 하나오시는 기록을 갱신하고 있지만 갈수록 탐욕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조법 2, 3조는 하나의 가장 강력한 방어벽이 이제는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윤석열의 파면으로 민주주의의 아침은 밝아오지만 현장 노동자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암흑 속입니다. 불과 55일 뒤면 정권이 바뀌겠지만 조선하청 노동자들은 여전히 생지옥입니다. 더 이상 1m 창살 아래 가둬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49일 단식으로 목숨을 내던져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고공농성으로 죽어야 가는 하늘 가까이로 올려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한 해도 수십 명씩 죽어가는 한국 조선소 이대로 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미 시작된 대통령 선거 더 본격화되기 전에 고공농성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내란청산 사회 대개혁의 노동 1호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고흥농성 문제 해결은 새로운 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관문입니다. 이 문제 해결 없는 노조법 개정이나 노동 3건이니 하는 것은 듣기 좋은 접대 멘트요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빛 좋은 개살구가 되기 싫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선거 때마다 뿌려지는 양념이고 싶지 않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지금 하청 노동자들을 살리는 길, 고흥농성자를 살리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를 그 허지 동지 그 우리 저기 그 고통고랑 예, 그 옆자리로 같이 나란히 세 분 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리 좀 잘 만들어 주시죠. 고통고 세종호텔 한화옵티칼 그 세 동지들은 같이 나란히 서서 기자회견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강인석 동지도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예. 자, 우리의 요구를 다시 한번 외쳐보기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사회대 개혁이다. 공공 문제 해결하라. 니토덴코는 고용을 승계하라. 세종호텔은 정리하고 처리하라. 마지막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하나는 약속을 지켜라. 예, 그야말로 사회 대개혁을 이제 만들어 가셔야 될 동지들입니다. 우리 함께 만들 것입니다. 내란 청산 사회 대개혁 김재야 공동의장 동지로부터 연대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윤석열의 파면을 이끌었던 윤석열 적각 대신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어제부터 명칭을 바꿨습니다.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으로 바꿨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내란청산 문제와 사회대개혁 문제는 바로 밀접하게 붙어 있습니다. 내란청산 없이 사회대개혁 없고 사회대개혁 없는 내란청산은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 양축을 저희들은 계속 밀고 나갈 생각입니다. 윤석열은 12월 3일 내란 쿠데타를 한 것뿐만 아니라 그 이전 집권 초반부터 철저하게 노조 파괴 정권, 반노동 정권, 노동 혐오 정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 사회에서 각계각층이 있지만 노동 문제만큼 가장 광범위하고 전체 국민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의제는 없습니다. 전체 인구 중 노동자가 2,500만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은 집요하게 집권 초반부터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노동 혐오를 일삼는 그런 행각을 계속해왔고 지금 또 그것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회대개혁의 첫 출발은 고공농성 세 군데 노동자들이 땅을 밟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사회대개혁 의제는 전체 끼치는 의제도 있고 부분 의제도 있고 장기적 과제도 있고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과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퇴진 투쟁 그 훨씬 이전부터 투쟁을 해왔고 지금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세 군데의 사업장이 내려오는 것부터 사회대개혁은 시작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 대선기간이 하지만 국회에서는 노조법 2, 3조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국회가 대선기간 중 열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노조법 2, 3조 문제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저는 사회대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세 군데 사업장은 정권의 성격에 의해서 실제로 이 문제 해결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정권이 자본의 이익을 철저하게 대변하는 정권일 경우 자본은
버티기로 일관하고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탄압하는데 거리낌 없이 파괴합니다. 행정기관, 노동청은 노동부조차 실제로 노동부가 아니라 자본부로서의 역할을 하고, 검찰과 경찰은 그 사법 권력을 자본을 위한 권력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 군데 사업장을 포함해서 윤석열 정권 하에서의 모든 쟁의행위나 민주노조 과정들은 했다면 장기 농성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민주노조 파괴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윤석열은 끝났고 이제 대선 기간이지만 이 이전부터 오랜 기간 농성하고 있던 세 군데 사업장 고공농성 노동자들 하루빨리 땅으로 내려오도록 우리 함께 힘을 봅시다. 기왕이면 오늘 정당 관계자분들 참석을 많이 하셨는데요. 적극 나서야 합니다. 적극 나서서 자본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 및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한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세종호텔도 그렇고 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정치권이 무맥하게 심지어는 자본의 입장을 편을 들었던 과정으로 이 땅의 노동자들이 오랜 기간 고공농성으로 고생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정당 관계자 여러분들의 분발을 함께 부탁드리고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준수 지부장이 고공에 오른 2월 13일 이후 이틀 뒤인 2월 15일 비상행동이 광화문 집회를 마치고 세종호텔 고공농성장으로 행진해 오던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수만 명이 명동역 그 6차선 대로를 가득 메우고 고준수 동지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 얘기는 광장의 시민들이 이 노동자들의 문제, 노조할 권리의 문제, 비정규직 해고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우리 세계사업장 고공농성 투쟁 주체들은 사회대개혁의 그 출발, 고공농성 문제 해결로부터 시작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대선입니다. 여러 후보들이 출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정당들이 집권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후보, 집권을 하고자 하는 정당은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정당 대표님들, 부대표님, 의원님들 오셨습니다. 예, 발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동당 이백윤 대표님부터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지들 반갑습니다. 역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면시켰다라고 기술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너무나 당연한 파면을 위해서 기다리는 동안에 윤석열이 석방되고 그리고 재판관 임명을 미루는 꼴을 봐야 했고 극우의 준동을 봐야 했습니다. 이 땅의 기득권이 얼마나 악랄하고 공고한지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기득권의 그 정점에 자본과 자본의 편에 선 기득권 정치가 있습니다. 노동자들을 내팽개치고 먹튀한 자본, 그래도 되는 사회를 만들어 온 정치가 있었습니다. 비정규직을 차별하고 이윤의 도구로 활용하는 자본,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 온 기득권 정치가 있었습니다. 팬데믹을 기회로 노조 탄압하고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자본, 그것을 방관하고 묵인하는 무책임한 정치가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대선은 한국 사회 뿌리 깊은 이 자본의 세상,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한 기득권 정치를 바꿀 수 있는 마중물을 형성할 것인지, 아니면 땅에서는 발 디딜 곳도 살 곳도 없어 결국 하늘로 올라가야 하는 이 현실을 또다시 우리 사회는 그저 스쳐 지나갈 것인지 판가름할 것입니다. 광장의 시민들은 윤석열 파면은 시작일 뿐이라고 외쳤습니다. 다가오는 대선에서 이 사회대개혁을 어떻게 완수할 것인지, 그리고 그 출발점으로 노동의 현안 문제, 이 고공에 올라간 노동자들이 어떻게
땅을 밟게 하고 그리고 현장을 바꿔낼 것인지 우리 사회는 답해야 합니다. 노동당은 높은 옥상 그리고 철탑 광고판 위에서 삶을 의탁해야 하는 이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이 바뀌는 그 투쟁에 함께 나서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투쟁해서 기어이 이 대선 국면에서 이 노동자들이 땅을 밟을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녹색당 이상현 대표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녹색당 대표 상현입니다. 저는 대선 나갈 나이는 안 됩니다. 하지만 녹색당은 집권을 목표로 열심히 정치하겠습니다. 네, 윤석열이 파면되니 비로소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벚꽃이 정말 예쁘게 폈습니다. 또 하늘을 볼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늘 위에 우리 고공농성자 동지들이 있습니다. 기억합니다. 윤석열 파면 투쟁의 선봉에 늘 우리 동지들이 있었습니다. 무지개 조선소의 연대 투쟁호가 늘 선봉에 있었습니다. 희망 뚜벅이의 걸음이 파면 투쟁의 행진 대호에 늘 선봉에 있었습니다. 세종호텔 무지개 깃발이 늘 앞에서 휘날렸습니다. 말벌 동지들이 함께 곁에 있었습니다. 윤석열 파면 이후에도 끝까지 농성장을 지켰던 것이 이 동지들입니다. 광장에 늘 있었고 늘 앞장섰고 늘 끝까지 남았습니다. 제가 원래 잘 우는 성격이 아닙니다. T인데요. 제가 최근에 운 경험이 고진수 동지가 고공에 올랐을 때였습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길에서 그렇게 수많은 시간을 싸웠는데 고공에 올라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분했습니다. 그때는 광장이 열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광장에 나와서 행진을 하던 때였습니다. 이재명의 빛의 혁명을 말하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노동자가 고공에 올라야 했습니다. 법도 제도도 지켜주지 않아서 마지막 방법으로 고공에 올라야 하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자유는 오직 현재 자본에게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으로 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착취당하고 소외당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누구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자본의 이윤을 위해서 노동자를 수탈해도 된다고 착취해도 된다고 아무도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하는 사회 대개혁은 노동자의 권리로부터 노동자의 존엄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영 실패 책임에 면죄부를 주는 정리해고법을 폐지합시다. 노조할 권리 차별하는 노조법 2, 3조 개정하고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차별을 철폐합시다. 먹튀 저변 규제하고 처벌하는 먹튀 방지법을 제정합시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당연한 권리를 위해서 노동자가 고공에 올라야 하는 이 세상을 바꿉시다. 광장의 요구는 한마디로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말 이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대개혁을 이뤄야 합니다. 저는 사람들의 마음이 모인 이곳에서 세상의 심장이 다시 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세상을 바꾸는 힘이 모이고 비로소 우리가 함께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공에 오른 동지들이 꼭 이겨서 땅을 밟을 수 있도록 더 이상 누구도 하늘로 향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을 바꿉시다. 녹색당은 여기 계신 주권자 시민들과 함께 싸우고 끝까지 함께 승리하겠습니다. 투쟁!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의당 엄정혜 부대표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 싸우는 정의당 부대표 엄정혜입니다. 458일, 56일, 26일 박정혜와 소연숙, 고진수와 김영수 동지가 이 땅에서 들리지 않는 이야기를 하늘에서 알리기 위해 저 불탄 공장의 옥상으로 명동 한복판 구조물 위로 철탑 위로 오르고 그토록 긴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파면됐습니다. 오늘 모인 노동자들도 광화문에
강화문에 천막 농성장을 설치하고 비와 눈을 맞이하며 함께 싸워왔습니다. 매번 행진을 할 때 가장 선두에서 깃발을 흔들고 있었던 동지들입니다. 내란 수괴를 쫓아내야 비로소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들릴 것이기에 그 누구보다도 힘차게 가열차게 싸워왔던 것 아닙니까? 강장은 사회 대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도대체 사회 대개혁입니까? 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가는 것, 노동자들의 생존이 보장되는 것, 노동자들이 더 이상 서럽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고 당당하게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 그거 바로 사회 대개혁 아닙니까? 대화를 거부하는 먹튀자본 닛도댕코 고용성계하고 노동조합만 꼭 집어 표적 해고한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시키고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 거부하는 하나오션을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사회 대개혁입니다. 윤석열 없는 공장에는 먹튀 방지 3법이 있어야 합니다. 윤석열 없는 조선소에서는 노란 봉투법이 있어야 합니다. 윤석열 없는 세종호텔에는 우선 재고용과 고용안전이 있어야 합니다. 조기 대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또다시 이 모든 것들이 빨려 들어갈까 두렵습니다. 지금 해결해야 합니다. 국회는 당장 노동자들을 위해 나서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다시 외쳐봅니다. 박정혜, 소현숙, 고진수, 김영수 동지가 저 높은 곳에서 힘겹게 목숨을 다하고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이 반드시 이겨서 웃으면서 내려올 때까지 연대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정의당은 땅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싸웁시다. 투쟁! 네, 감사드립니다. 예, 기자회견 이제 절반쯤 왔습니다. 이렇게 좀 몸 좀 풀어볼까요? 예, 구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법 제정 개정 요구로 구호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세종호텔 정리해고로부터 비롯됐죠. 정리해고법 폐지하라! 예, 옵티칼 동지들은 닙도 방지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닙도 방지법 제정하라! 예, 고통고 하청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요구합니다. 노조법 2, 3조 즉각 개정하라! 예, 다음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네,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추운 겨울날 칼바람이 들이치던 농성장을 벗어나니 봄입니다. 눈 내리던 아스팔트에 돌덩이처럼 앉아 밤을 새고 나니 정말로 봄이 왔습니다. 하얗게 하늘을 가린 벚꽃을 올려다보면서 추운 겨울날 올라봤던 고공의 노동자들을 떠올립니다. 고공에서 아스팔트 위에서 버텨낸 모든 이들은 사랑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자식을 키운 사람들입니다. 아스팔트 위에서 밤새 눈을 맞는 것이나 고공에서 458일 동안 떼약볕을 견디는 것이나 분노가 아닌 사랑으로 버티는 시간, 가족을 위한 투쟁입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은 노동자들을 가장 먼저 가장 잔인하게 진압했습니다. 사냥하듯 짓밟고 매도했습니다. 노동자들이 저항하면 국민들이 저항하게 된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들은 현장이 막히면 거리로, 거리가 막히면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자식을 키워내는 노동자의 힘은 윤석열에게 공포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 세력을 청산하고 사회를 개혁하는 이 길은 누구보다 먼저 헌신하고 싸워온 노동자의 승리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고공농성 노동자들의 승리로 장식되어야 합니다. 현장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대개혁의 시간으로 진입했음을 선언해야 합니다. 윤석열 파면에도 불구하고 내란 세력은 아직 그 자리에 그대로 버티고 있습니다.
함께 몰아냅시다. 내란을 척결합시다. 공공의 노동자들을 국민의 사랑으로 지켜냅시다. 싸움을 이기고 내려오는 노동자의 거친 손은 진보당이 가장 먼저 잡겠습니다. 고공농성 노동자들의 승리로 새로운 민주주의를 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 이용우 의원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네, 동지들 반갑습니다. 인천 서울 국회의원 이용호입니다. 지상의 발을 딛지 못하고 고공에서 장시간 이렇게 투쟁하고 있는 동지들이 전국 도처에 이렇게 많이 있다는 마음이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노동존중실천단이 이 고공농성 투쟁사업장 관련해서 계속 대응을 하고 있는데 진척이 되지 않고 있어서 또 안타깝습니다. 우리 세종호텔 정리해고 노동자들 세종학원의 입장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세종학원은 대법원에서 판결 난 사안이다. 세종학원과 세종호텔은 별개의 사업장이다. 이런 매우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현재까지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실질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해라. 이렇게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과 관련해서 지난주 우리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과 을지로위원회가 하나오션의 김희철 대표이사, 정인선 사장 그리고 임원들과 국회에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세 가지 약속을 받았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고공농성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원청으로서 하청 교섭 대표단에게 분명한 언지를 하겠다. 두 번째는 470억 손해배상 소송, 사회적 대화기구를 마련해서 이 부분 취하할 수 있는 과정 밟아 나가겠다. 지금 현재 하청 노동자들과 함께 꾸려진 안전협의체와 관련해서는 노동자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 이 세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약속 직후 하나오션이 지금 보이는 태도는 첫 번째 약속에서 막혀 있습니다. 하나오션은 하청 노동자들에게 하나오션이 일으킨 매출과 이 호황의 성과물들을 하청업체와 하청 노동자들에게 나누겠다라고 하는 추상적인 그런 언급만 사보를 통해서 공지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식이 제기되고 있는 이 교섭 갈등 문제, 고공농성 문제를 풀기 위한 직접적인 교섭 요구안에 대한 해법을 실질 사용자인 하나오션이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약속하고서도 이것은 약속하고 나서 바로 이것을 뒤엎는, 국회와의 약속조차 이렇게 손쉽게 뒤엎는 하나오션 분명한 책임을 물어나가는 그런 싸움들 하겠습니다. 한국옵티칼 하이테크와 관련해서 을지로위원회에서 주한 일본 대사관 공사를 만나고 이 문제에 직접 일본 정부가 나서야 된다 촉구했습니다. 그간의 사정을 몰랐다라고 변명을 하지만 챙겨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니토옵티칼 지역이 평택입니다. 평택에 민주당 국회의원 3명이 있습니다. 니토옵티칼 직접 찾아가고 만나자 얘기를 해도 아나무인 답이 없습니다. 이런 정말 모든 혜택은 다 누리면서 최소한의 노동권과 대화조차 거부하는 이 니토 자본 반드시 국회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챙기겠습니다. NCP 과정에서 분명하게 공정하고 실질적인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산자부 국장을 불러서 촉구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저간의 상황들이 아직은 진전된 성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성과가 나와서 오랜 기간 땅을 밟지 못하는 우리 동지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지상에 내려와 저희들과 함께 소통하고 같이 싸워나갈 수 있는 시간 빠르게 만들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 김영수 지회장을 만나러 고공에
올라갔습니다. 을지로위원회 민병덕 위원장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김영수 지회장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왜 우리 노동자들이 그런 끔찍한 공간에서 이렇게 오랜 기간 있어야 하는지, 어쩌면 저희 책임 있는 정치인에게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참 뭔가 말을 앞세우기가 조심스럽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에 갇히지 않고 문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박정혜, 소연숙 동지의 458일, 고진수 동지의 56일, 그리고 김영수 동지의 26일, 단순히 기다림과 투쟁의 시간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존을 하기 위한 사투의 시간이었고,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고통과 절규가 응축된 숫자의 시간이고, 그리고 이 사회가 부끄러움이 축적된 그런 시간입니다. 이런 상징적인 숫자가 이대로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과 기업이 노동 탄압에 가장 앞장설 때 맞섰던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의 생존 투쟁에 모든 노동자들의 생존 또한 걸려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우리 동지들이 또 다른 동지들의 곁으로, 가족들의 곁으로 돌아올수록 만드는 것이 우리 사회가 이 동지들에게 진 빚을 조금이라도 갚는 길입니다. 다시는 이들이 고공 농성장을 찾아서 우리도 살 수 있다, 우리도 같이 살자 이렇게 외치지 않도록 이 사회를 개혁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결국 윤석열 파면 이후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사회 대개혁 과제가 바로 우리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민생과 직결된 문제라는 것을 많은 국민들께 알려내는 길이 우리가 할 책임입니다. 노동자가 일하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아주 단순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어떤 새로운 대한민국의 꿈들이 커갈 수 있겠습니까? 이 외침들이 수십 년 이어져 왔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에는 바뀌지 않는다는 절규가 우리 곁을 맴돈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이를 바꿔내지 못했던 정치권 또한 부끄러움을 이번 22대 국회와 대선 과정에서 바꿔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사회민주당 또한 노조활동을 했다고 해고당하지 않고,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이라고 차별받고, 노동자들의 노동의 대가를 사용자들이 먹튀로 문제를 숨겨내는 이런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장과 거리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농성 중이던 노동자들에게 연대와 지시를 표하는 이 나날들이 헛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그 마음을 온전히 담아서 정치권의 정치인의 일원으로서 저희들이 했던 이야기가 하나라도 결과로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조법 2, 3조 개정, 먹튀 자본의 방지를 위한 법안, 이러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그동안 나왔던 모든 법안들이 더 이상 늦춰지지 않고 지체되지 않도록 하나라도 더 해결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제 정당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싸워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 자리에 섰을 때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현실의 장벽과 한계는 있었지만 하나라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봉에서 다른 동지들과 함께 저와 사회민주당도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사업장 문제 해결 그리고 이 투쟁의 의제들은 단연코 정치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대선 기간입니다. 저희 고공농성 사업장 세계 사업장은 대선 기간 동안 주요 후보님들 그리고 정당 면담을 요구하면서 이 문제 해결을 함께 나서줄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자, 다음은 민주노총과 산별 대표자 동지들의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총 홍지욱 부위원장님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에 국회 안에서 국회 밖에서 많은 그리고 시민사회가 노동자들의 연대투쟁이 이 세계사업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고생하셨고 노력하셨는데 꿈쩍 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맙습니다. 이 꿈쩍하지 않고 있는 니코텐코 자본, 세종호텔 자본, 하나자본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민주노총이 정치적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윤석열 내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길을 열었듯이 이제 다시 민주노총은 니코텐코 자본을 향해서, 세종호텔 자본을 향해서, 하나 자본을 향해서 길을 열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합니다. 정당한 요구인 고용승계와 해고자 복직과 손배 청구와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는 대안을 즉각 제시하기 바랍니다. 민주노총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민주노총이 힘을 모아서 단결된 힘으로 이 세계 자본의 응징투쟁에 나설 것을 경고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금속노조 이상섭 수석 부위원장님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금속노조 수석 부위원장 이상섭입니다. 사람은 땅에 발 딛고 서야 합니다. 사람이 땅에 발 딛고 서지 못하고 하늘로 오르는 것은 땅이 더 이상 사람이 발 딛고 설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이 불법 계엄을 선포한 2024년 12월 3일 그 훨씬 이전부터 계엄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파업투쟁의 현장에서 경찰 헬기와 무장한 경찰 특공대를 맞닥뜨려야 했던 그 대통령 고성 조선하청 노동자들, 노동조합 사무실을 밀어버리겠다며 포크레인을 끌고 쳐들어온 회사 청산인을 피해 하늘로 올라야 했던 한국옵티칼의 두 여성 노동자, 노조했다고 괴롭힘 당하고 표적 징계 당하고 급기야 정리해고 당하며 15년간을 싸우는 세종호텔 노동자들, 이들에게 윤석열의 파면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한국옵티칼 박정혜 소윤숙 동지가 하늘에 오른 지 458일째, 세종호텔 고진수 동지가 하늘에 오른 지 56일째, 거통고 조선하청 김영수 동지가 하늘에 오른 지 26일째, 윤석열의 파면으로 회복된 민주주의는 사람이 땅에 발 딛고 서는 민주주의여야 합니다. 하늘에 매달린 노동자가 땅에 내려와 발 딛는 민주주의여야 합니다. 사람을 하늘 감옥에 가둔 깨어는 대선은 있을 수 없고, 하늘에 매달린 노동자를 그대로 두고 사회 대개혁을 말할 수 없으며, 노동중심 민주주의는 노동자가 땅에 발 딛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늘에 매달린 4명의 동지 중 3명이 금속노조 조합원입니다. 아니, 4명 모두 민주노총 조합원입니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동지들이 하루빨리 무사히 땅에 발 디딜 수 있도록 투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비스연맹 정민정 사무처장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비스연맹 사무처장 정민정입니다. 제가 마지막 발언인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모든 동지들의 마음과 우리 서비스연맹 조합원 동지들의 마음이 같습니다. 발언문을 대처해서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민중이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파면투쟁을 넘어서 이제는 노동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착지받지 않는 세상, 그리고 해고 없는 세상으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함께 마음 모아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파면투쟁에 어느 조직보다 앞장섰던 서비스연맹의 전체 조합원들은 세종호텔을 비롯한 고공농성 노동자들이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기자회견 함께 해주신 동지들 발언은 다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한국옵티컬 하이테크 지회 이지영 사무장님, 그리고 세종호텔 지부 허지희 사무장님,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 지회 이학수 조직부장님, 이렇게 기자회견문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사회 대개혁의 시간이다. 그 첫 번째로 고공농성 사업장 문제 해결하라. 윤석열은 파면되었지만 여전히 고공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윤석열이 만들고자 했던 세상이 아닌 새로운 세상을 위한 사회 대개혁의 시작은 노동학법에 의해 생존의 벼랑 끝으로 몰리고 살고 싶어 고공에 오른 노동자들을 땅으로 내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458일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불타버린 구미 한국옵티컬 하이테크 공장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박정혜 소연숙이 있습니다. 구미와 평택 두 공장에서 수년간 노동자들의 피땀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린 외투기업 니토덴코는 구미 공장 화재로 보험금만 챙기고 노동자들은 해고했습니다. 구미 공장 물량은 평택으로 모두 가져가면서 고용 승계를 요구하는 7명의 노동자들은 법인이 다르다는 핑계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구미 공장 노동자들의 피땀 어린 수익, 지방정부의 막대한 세제 혜택, 화재로 인한 보험금, 그리고 물량까지 평택 공장으로 다 가져가면서 노동자들만 외면하는 니토덴코 먹튀기업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도록 7명 노동자들의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는 것이 사회 대개혁의 요구여야 합니다. 56일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명동역 지하차도 교통시설물에 올라 고공농성 중인 세종호텔 해고자 고진수가 있습니다. 10년 전 250명 대부분이 정규직으로 일하던 세종호텔이 지금은 정규직 21명에 하청 비정규직 포함해도 60명이 되지 않습니다. 세종대학교 사학재단이 운영하는 수익사업체이고 호텔이 가진 자산만 2천억에 달하는 기업이 코로나 핑계로 민주노조 조합원 12명만 정리해고했습니다. 세종대학교 설립자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사학재단과 수익사업체를 사유화하려는 주명건 명예이사장의 탐욕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10년 넘게 진행된 노조 파괴를 정리해고로 완성하려고 했지만 해고 1년 만에 흑자로 전환되어 정리해고 요건이 사라진 지금 복직을 요구하는 6명의 해고자들을 복직시켜야 합니다. 정규직 해고를 막고 비정규직 확산을 막는 것이 학교 법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고 사회 대교육의 요구여야 합니다. 26일 죽음을 무릅쓰고 일하는 하청 노동자들의 차별 개선을 요구하며 하나 본사업 30m 철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조선하청 노동자 김영수가 있습니다. 거제통영구성 조선하청지의 노동자들의 파업이 148일을 넘어가고 하청 노동자 강인석은 49일 단식 농성을 진행했습니다. 2022년 이대로 살 수 없다고 파업을 진행했고 돌아온 것은 470억 손배와 20년의 징역형 구형이었습니다. 올해도 하나오션은 주총에서 최고 경영진에게 수십억의 성과금을 주식으로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배를 만드는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차별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하청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에 하나오션이 진정성 있게 협상에 응하고 김영수가 내려오는 것이 사회 대개혁의 요구여야 합니다. 조기 대선이 시작됐습니다. 사회 대개혁의 첫 번째 의제는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이어야 합니다. 그 시작은 고공에 오른 노동자들이 노동한 권리를 보장받고 약속이 이행되어 무사히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후보, 집권하고자 하는 정당은 이에 분명히 답해야 할 것입니다. 고공농성 사업장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끝에 구호 3번 하겠습니다. 니토덴코는 고용을 승계하라! 세종호텔은 정리해고 처리하라! 한화는 약속을 지켜라!
노동법 전면 재개정으로 노동권을 보장하라. 2025년 4월 9일 거제 통영 고성 조선하청지회 한국 오피칼 하이테크지회 세종호텔 지부. 네, 고맙습니다. 예, 이것으로 오늘 기자회견 준비된 순서는 모두 마쳤습니다. 저희는 사회 대개혁의 첫 출발로 고공농성 문제 해결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12.3 비상계엄 불법계엄 이전에 이미 노동자들에게 내려진 이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비상계엄 해제를 이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우리 고공농성 노동자들이 땅을 안전하게 밟을 수 있도록 정치권 그리고 노동자들 연대 시민들 모두 함께 나서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